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연중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코스닥 지수 역시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글로벌 증시는 또다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발표된 일본의 6월 무역 수지가요, 8,222억엔 적자를 기록했더라고요. 24개월 이렇게 연속 적자를 기록한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수출이 2개월 연속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과 대만에 대한 그 반도체를 비롯해서 전자 부품 수출이 지금 줄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유기 화합물이 수출이 좀 줄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도 6.8%나 감소한 게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엔화 약세도 일본의 그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본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것도 있겠고요. 해외 현지에서 가격이나 움직임이 계속되는 그 구조적인 요인에 지금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수입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아무래도 그 일본의 무역 수지 적자 압력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건데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고부가가치 자본재를 수출하는 글로벌 그 밸류 체인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마저도 일본의 그 보수적인 기업 문화라든지 안방 규제에 좀 막혀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화요일에는요, 아베 총리가 의장으로 있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2014년도 실질 GDP 성장률을 1.2%로 작년 말 내놓았던 예상치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가 올해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이렇게 낮춘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그 일본에서는 수출 회복이 지연되거나 또 소비세 증세에 따른 수요 감소도 있지만요.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자 예산을 요구하는 근거 자료로서 실질 GDP 성장률을 좀 낮췄던 게 아닌가 그런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민간 경제 연구 기관들이 예측한 그 평균치들이 올해 실질 성장률은 0.85 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내세운 1.2%보다는 좀 일본 정부가 좀 고평가를 한 거 아니냐는 의견도 좀 있긴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적자 예산을 편성하면은 2015년도 실질 GDP는 1.4% 정도로 좀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아무래도 정부는 적자 예산을 편성을 하는 그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앞으로도 한 2년 정도 더 지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 발표될 일본의 경제 지표와 또 예측치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이번 주에는 소비나 고용, 광공업 생산 같은 주요 지표들이 발표되는데요. 화요일날 발표되는 소비 관련 지표 중에 대표 지표인 전세대 실질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7%로 예상이 됩니다.
큰 비가 최근 들어와서 자주 내렸고요. 이 때문에 의류 구입뿐만 아니라 식품과 같은 그 비내구재 수요들이 좀 감소했던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 관련 지표도 화요일 날 발표되는데요. 6월달 고용과 관련된 실업률은 3.5%로 5월과 같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뉴욕 구인 배율은 1.1배로다가 5월보다는 조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요일 날은 광공업 생산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2개월 만에 감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계 수주와 같은 그 선행 지표들이 좀 부진을 했거든요. 이 때문에 생산 활동이 조금 신중해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31일 날에는 6월 주택 착공户수가 발표되는데요. 연율로 84만 호니까 5월보다는 조금 줄어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상속세 증세의 영향뿐만 아니라 건설 비용 상승에 따라서 아파트 착공 면적이 좀 줄어들었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좀 전망치가 마이너스 전망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본 증시 이번 주에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본 증시는 아무래도 성장률 지표가 좀 안 좋아진다는 것은 엔화 약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3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코마츠라든지 혼다, 미쓰비시 전기, NEC와 같은 1000개에 가까운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자동차나 전기, 화학, 철강 같은 업종 대표주들은 경상이익이 올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손춤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악재는 도쿄 증시 일부의 거래 대금이 17일 연속 하락 기준이 되는 2주엔대를 밑돌 정도로 매수 에너지가 약한데요. 이는 니케이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15,500엔대 전후에서 매물벽이 지금 두껍고요. 지난 1월에 헤지펀드의 그 대량 매도 물량을 개인들이 떠안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점 부분에서는 매매 공방이 좀 치열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간호 로봇이라든지 의료전기 그리고 인프라 테마주와 같은 중소형 테마주뿐만 아니라 실적이 호전된 자동차나 철강, 화학, 전기 쪽으로는 좀 선취매가 유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 쪽은 요즘 꾸준히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7월 중국의 HSBC 제조업 PMI도 51호,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체감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배경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 경제 지표가 최근 들어와서 좀 아주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그 미니 경기 부양책의 효과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수출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산이나 내수, 수출 같은 하위 지표들이 대부분 상승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그 체감 경기는 계속 좀 좋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는 4월부터 철도와 같은 인프라 투자 사업이 착공되면서 기업들이 생산 확대 움직임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국 정부가 국책은행에 대해서 165조 원 정도 자금을 공급해주면서 자금 쪽이 조금 원활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도시 지역의 빈곤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530만 호 보장성 주택이 착공이 됐고요. 또 선진국들의 수요 회복으로 인해서 수출이 계속 호조세를 타고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체감 경기가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번 주에는 확정치도 발표가 되는데요. 이와 함께 앞으로의 PMI 지수도 50을 넘으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과연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계속 꾸준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국가통계국의 7월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데요. 52 전후까지 좀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동차를 포함한 그 수송기계라든지 범용설비, 전기기계, IT, 석유, 화학과 같은 부분 쪽에서는 생산이 지금 10% 이상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계절적으로 해외 수요들이 좀 살아나고 있는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산업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것은 신규 수주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재고를 적극적으로 쌓으려는 아주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때문에 리커창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전력 소비량은 6월 달에 플러스 5.9로 좀 높아졌고요. 철도 화물이라든지 그리고 신규 대출들이 모두 회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된 지표들은 생산, 신규 주문, 수출 주문, 고용, 완성품 재고 쪽에서도 모두 회복세를 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3.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도 0.2%포인트 낮춘 7.4%로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네, IMF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예측 기관들은 이번에 찾아오는 경기 회복 추세는 좀 짧게 끝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이 세 가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성장 모델을 전환시켜야 되는 기회에 지금 직면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산업 구조 조정, 그리고 세 번째는 과잉 설비 축소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 문제라든지 고령화, 그림자 금융, 부동산 버블 문제들이 앞으로 향후 10년간 중국 경제가 경제 개혁을 계속 추진하라는 신호로 지금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돈을 풀거나 부동산 시장에 인위적으로 부양시키는 성장 드라이브를 걸 수 없다는 점이죠.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정부는 경제 운영은 재정과 세제 개혁, 그리고 예산 관리 제도의 개선, 소득 분배 개혁을 통해서 아무래도 소비를 꾸준히 부양시키는 정책을 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 설비 투자 과열을 시키지 않으면서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IT, R&D, 물류 쪽으로 기초적인 그 서비스 관련 투자에 좀 집중시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런 개혁 정책이라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 체질을 개선시키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그 회복 속도는 완만한 그 흐름을 L자형 흐름을 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중국 경제가 회복되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죠. 국내에도 미칠 긍정적인 영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관련된 대무역과 관련해서 전체 무역의 수출은 21%, 수입은 16%를 차지하는데요. 그만큼 중국 없이는 수출도 수입도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경제 구조가 됐습니다. 연말이면은 포괄적인 FTA가 추진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수문이 활짝 열리면서 주변국의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무역량도 증가한다는 그라비티 모델이 현실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올해 6월 말까지 그 중국의 투자 자금은 1조 686조 원 정도가 유입되면서 유럽계 자금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수 2000선 안착에 1등 공신을 했는데요. 이들 차이나 머니들 같은 경우는 성장성을 가진 중소형 종목들, 특히 기업 가치가 저평가된 종목들을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가치주 바람을 좀 불고 왔고요. 이뿐만 아니라 중국 큰 손들 따마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동자금이 한 700조 정도 되는데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용이한 그 부산이나 인천, 송도 국제도시, 용인, 판교 쪽에 고급 빌라나 타운하우스 쪽으로 계속 매수세를 유입시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는 더없이 지금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관심주였던 경봉이 한 주간 큰 움직임 없이 현재 약보합권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승률은 무승부가 되셨고요. 현재 총승률 8승 8무 5패가 되셨습니다. 경봉에 대해서 자세한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봉. 이름이 양봉이어야지 크게 오르나요? 경봉 오늘 이번 주 크게 오르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지금 경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눌리는 상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실적 발표를 이때 했다, 그죠?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었고, 전체적인 차트를 지금 한번 보시면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거래량은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일단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튀어 있는 모습,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크게 튀어 있는 모습이고, 작은 움직임 자체가 지금은 사후에 나부 효과로 다시 한번 더 나타날 수 있는 효과가 상당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트리거 현상이라고 하죠. 벌써 시세 자체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1차적인 매집, 2차적인 매집,
그리고 여기 시초적인 매집도 다 있었고, 지금 누르면서 지금 거래량을 책정하는 기간이죠.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역전되는 현상, 그리고 주가도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이런 다이버전스 현상이 발생을 할 때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꼭 명심을 하시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뭐 팔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익 실현하기도 애매한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시고 지켜보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나. 이미 지금 첫 번째 시세, 그리고 두 번째 시세, 세 번, 그리고 네 번째 시세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오르면 갭 상승으로 크게 오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세 분출 자체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웨이트 하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만 큰 시세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주식은 기다림의 녀석입니다. 그 기다림을 제가 즐겁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그 기다림을 조금 여유 있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큰 수익으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한 개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고요. 현재 우리가 뭐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도심 같은 경우에 상당히 뭐 막힙니다. 신호등도 많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호등 체계를 좀 더 지능적으로, 막히는 길에는 좀 더 신호 자체를 조금 길게, 그리고 안 막히는 길에는 신호 자체 조금 더 짧게 둠으로써 교통에 대한 이런 마비 현상을 좀 더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경봉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버스가 올 때마다 몇 분 남았다, 5분 뒤 도착, 그리고 2분 뒤 도착,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바로 이 경봉이죠.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캐시카우 시장이 완벽하게 형성이 됐고, 그리고 지금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시장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 바로 신호등 체계로 인해서 조금은 유도리 있게 교통정보 자체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가치, 그리고 트렌드도 상당히 저는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 랠리 전에 지금은 누르는 과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하게 들어가 있는 과정이니만큼 조금은 오열하시면서 다음에 대한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더 기다려 보시는 방법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코스피 종목 담아왔습니다. 지금 오늘 미국 시장이 조금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미국 시장이 조금 빠졌지만, 실적 같은 경우, 아마존은 매출이 또다시 한 번 더 크게 늘었습니다. 12%대 늘었고요. 대신 순이익이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조금 낮아지는 상태였고, 가자지구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럴수록 증시 자체는 더욱더 탄탄하게 움직이게 하는 게 바로 미국인들의 습성이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이런 대형주 중에서 코스피 종목군들 큰 폭의 상승세 조금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고요. 자, S1을 들고 왔던 이유는 낙폭과대였습니다. 전일 큰 폭의 상승 자체가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7월 25일 날 이 무거운 종목이 7%가량을 크게 뛰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낙폭과대였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가 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바로 이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자, 긍정적인 실적이 다시 한 번 더 나오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하회하는 결과치를 나타냈지만, 좀 더 실적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시장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 양봉을 해석할 수 있겠고요. 자, S1 아직까지 경비업체로 보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조금 달라질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건물 관리에 대한 부분, 출동에 대해서 신호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S1, 세콤이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안영업과 건물관리 서비스가 호조세를 띠면서 성장성 자체는 여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예전에 건물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직접 출동을 해서 있나 없나, 여기에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하시면, 현재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좀 더 유기적으로 원격적으로 미리 사태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도입이 되면서 인건비는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매출에 대한 호전은 좀 더 늘어나고 순이익이
기본 ARP라고 하죠. 우리 ARP 자체는 좀 더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보안에 대한 범위 자체가 확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건물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정적인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다각화, 다변화가 되면서 정보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영상 보안 그리고 생활 안전 서비스까지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죠. 얼마 전 9시 뉴스에 어떤 부분이 나왔죠. 바로 유아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런 출동 서비스 자체를 월 2만 원에 받고 있다. 그런 부분이 나왔었는데요. 그만큼 요즘은 뭐 자식들도 상당히 적게 넣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세상에 묻지마 범죄 이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런 보안업체 같은 경우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가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부도 어떻습니까? 지금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조금이라도 더욱더 회사 내부적인 부분으로 정보에 대한 보안을 확실하게 성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쾌적한 업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S1 같은 기업은 앞으로의 트렌드가 상당히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자, 그러면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큰 폭의 상승세를 조금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부터 올라왔냐면 하단에 보시죠. 66,000원부터 지금 89,000원까지 약 30% 정도 크게 올라왔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되돌림 파동이 지금 들어가는 상황인데 72,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거의 약 4분의 3 정도를 되돌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큰 폭의 상승이 조금 나왔거든요. 자, 이 자리를 잠깐 한번 볼게요. 자, 현재 자리를 한번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단에서 여기까지 2분의 1 지점밖에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조정파동 자체가 겪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시세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상승파동으로 넘어갈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도 다시 한번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자리 자체는 변곡으로 우리가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현재 지점에서는 강력한 매수세로 현재는 시세를 꼭 얻어 가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지금? 자,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기관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기관의 움직임을 보시면 상단에서는 대부분 다 기관의 물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더 기관의 물량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외국인은 꾸준히 파는 추세가 연속이 되었죠. 그리고 여기에 변동이 나왔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데, 자, 기관은 사면서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 자체가 변곡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지점의 하단 부분이구나. 여기서 분명히 손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지금 빠져있는 상태죠. 그러면 여기서는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역시 다시 한번 또 갭 상승이 조금 나오고 있죠. 갭 상승,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시초가 공략이기 때문에 또다시 뭐 시초가가 조금 높게 형성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정확한 매수 가격은 제가 공개 방송에서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자, 시초가 공략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74,500원대, 74,500원 꼭 적어 놓으세요. 74,500원을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면, 자, 무리 없는, S1을 대한 공략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 같은 경우에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죠. 그리고 마지막에 크게 좀 오른 모습이었고, 그만큼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다시 한번 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제가 누굽니까? 항상 수익을, 부르는 자, 이상로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S1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2분의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장 시장 예상부터 해주실까요? 네, 시장 자체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미국 증시가 약세를 좀 마감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약간 혼조권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2033포인트대에서 약간 하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하락이라 말하기 좀 힘들고요. 또 상승한다고 해도 상승을 말하기 힘들 정도로 그냥 보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금요일에 연중 신고가, 종가상 신고가로 마감을 했다는 부분들이 이번 주도 좀 홍콩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에 외국인들의 그 선물 매수 강도 여부, 특히 오늘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하고 목요일에 좀 많은 매수가 들어온 상황에서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온다라면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월말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구간이고, 잘한다라면 이번 주 내로 한 2100포인트대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길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의 쉬어가는 모양새를 띄고 있죠. 560포인트대에서 지금 위치에서의 그 방향성 탐색이 여전히 이번 주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위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7월 28일) 월요일장 개장을 했습니다. 자, 먼저 개장 분위기부터 살펴볼까요? 네, 개장 분위기 나쁘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강한 모습을 띄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코스피가 0.16% 상승을 해가지고 2037포인트대에서 주가 형성대를 하고 있고요. 다시금 신고가를 연출시키려고 하는 모습 띄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4포인트 정도에서 주가가 형성되려고 하고 있는데, 다만 코스닥은 567, 566 여기에 대한 저항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어떻게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여부를 좀 체크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거 언급해드리고 싶고요. 환율을 조금 보신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조금은 약세를 말할 수 있겠죠. 1027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 2원 정도가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환율이 조금 애매해지고 있죠. 7월 중순부터 갑자기 변동성이 조금 높아지고, 방향성 역시 좀 급하게 올라갔다가 또 급하게 떨어지고, 다시 또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정상적인 환율, 그러니까 세 자릿대 환율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020원대를 중심으로 1020원에서 1030원대가 1차적으로 시장에서 약간 노력하고 있는 정상적인 환율로 가고자 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 거의 한 달 가까이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번 주까지는 좀 변동성이 조금 높아지다가 다음 주 들어서는 변동성이 잦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은 거기에 그 합의점은 1020원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대에서의 그 변동성은 조금 확인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 언급해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선물 차트를 좀 보신다라면은 일단은 약간은 약세전환 됐습니다만 약간 베이시스의 영향이 좀 있겠죠. 그래서 지금 264.85포인트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이시스가 어찌됐든 지난주에는 강세로 전환이 돼서 1.5포인트에서 잘 유지가 됐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주에는 좀 하락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죠. 만약에 베이시스가 약세로 한 1포인트 이하로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다라면은 프로그램 매수에 꾸준하게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거 언급해드리고 싶고, 다만 아직까지도 선물 미결제 확정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다는 부분들에서 미결제 확정 동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2% 하락한 15,426선에서 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증시 시총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조세를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2,000원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현대차도 500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50원 상승한 47,750원에 거래가 시작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포스코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3% 상승한 33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삼성전자 우선주 모두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기아차는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와 삼성생명, SK텔레콤까지 모두 상승 출발하는 흐름입니다. LG화학은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100원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CJ오쇼핑은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오늘은 소폭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네요. 동서 오늘 좀 강한 모습입니다. 1.3%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GS홈쇼핑은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다음은 오늘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업종별 분위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김근혜 연구원님. 네, 일단은 코스피 기준으로 전기, 가스, 통신, 철강, 금속, 의료 정밀, 그리고 기계, 운수 창고, 그리고 금융, 증권, 운수 장비, 대형주, 종이 목재, 서비스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눈에 띄는 거는 전기, 가스 업종인데 지난주에 한번 좀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한국전력이 2.7% 상승을 하고 있고 대성에너지 1%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0.5% 상승해서 좀 시작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좀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이 통신도 3개사 모두 좀 플러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SK텔레콤 그리고 KT, LGU 플러스 모두 플러스권으로 좀 가격 시작을 했고요. 철강금속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견고하게 버티는 모습. 현대제철, TCC동양, 한일철강, 유니온스틸, 현대비엔지스틸 그리고 포스코, 휴스틸, 한국주철강, 삼화알미늄, 현대비엔지스틸, 동국제강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SK증권, 유진투자증권, 신영증권, 롯데손보, HMC 투자증권, 하나손보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운수창고 쪽은 역시나 페노션, 한익스프렉스, 동방국보 같은 회사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대한항공이 오랜만에 좀 양봉을 보여주고 있고 한솔 로지스틱스 역시도 플러스권으로 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는 동양물산, 우신 시스템, 심팩, 참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 좀 플러스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과 운수장비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운수장비는 역시 자동차 부품 업종이죠. 태원물산, KR모터스, SL, 태양금속, 대원강업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중소형주 흐름을 좀 살펴드리면 소프트웨어, 섬유, 의류, 유통, IT 소프트웨어, 화학 그리고 기타 서비스, 건설, 디지털 콘텐츠, 정보기기, 기계 장비, 컴퓨터 서비스, 운송 장비, 부품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 KG 이니시스, 한국전자인증, 지어소프트, 라온시큐, 한국정보인증 이런 종목들 그리고 한 번 좀 분출을 했던 한글과 컴퓨터가 지속적으로 좀 시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웨어, KG 모빌리언스, 한국사이버결제 전체적으로 이 전자결제주들도 굉장히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유 의류 쪽은 코데지 컴바인이 오늘 6%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 원풍물산 그리고 데코네디션, 웰크론 이런 종목도 플러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유통 쪽은 리옴쿠첸이 계속적으로 좀 상승폭을 가져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동서나 흥구석유, 다우데이터, 아가방컴퍼니 이런 종목들도 플러스권으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게임주들하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전자결제주가 다 혼합되어 있는데 오늘 드래곤플라이가 좀 상한가를 직행하는 부분이 좀 눈에 띄네요. 그리고 KG 이니시스 역시도 5% 넘는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순매수해주고 있네요. 네,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한 140억 정도고요. 프로그램 비차를 통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 강도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선물은 소폭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선물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선물이 만약에 매수로 반전이 되고 그 매수 규모가 커진다라면은 프로그램 매수는 더 크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업종별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약간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철강금속, 전기전자, 운송장비, 전기가스업, 금융업, 거의 화학 하나 빼고 대부분 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어찌됐든 좀 긍정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요인이라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매도 강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들은 뭐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에 대한 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뭐 급격히 뭐 위축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현재 외환시장이 2원 상승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외환시장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2원이 상승한 1,027원 9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를 고점으로 상승폭을 다소 줄이면서 시간 현재는 1,026원 1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 출발한 것은 지난 주말 위험 자산 시장에서 위험 회피 재료에 따른 차익 실현 조정이 진행이 됐고요. 이에 따른 위험 통화들의 전반적인 약세가 원화의 동반 약세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외환시장이 지난 주중에는 미국 이외의 국가들의 상황으로 미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달러와의 강세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만 이제는 다시 위험 자산 시장의 동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등 외환시장을 이끄는 주제가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러난 위험 회피 재료는 최근에 지정학적 불안 요인을 반영한 독일 경제 지표의 부진과 미국 경제 지표의 부진이었습니다. 주요국의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특별한 이슈나 사건은 없었습니다만 뉴욕 증시 조정의 명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내구재 지표의 경우 수주 실적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자본재 출하가 6월에 1% 감소했다는 것이 긍정적인 요인을 상쇄하면서 위험 회피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달러원은 지난주 금요일 서울시장에서 글로벌 달러의 강세를 반영하면서 1,032원 30전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월말을 맞이한 수출업체들의 내고로 하락 반전하면서 1,025원 90전에서 마감했는데요. 최근 대외적인 달러원 상승 요인과 또 수급적인 하락 요인이 서로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1,020원대 후반대를 중심으로 한 등락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도 글로벌 달러 강세를 유도할 수 있는 재료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서울시장에서의 수급적인 요인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글로벌 달러 강세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료들은 위험 회피성 재료들인데요. 지난주 금리를 발표된 미국의 6월 내구재 주문의 상세 내용이 실망스럽게 나타나면서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점은 위험 통화들이 약세를 보일 수 있는 재료가 되겠고요. 지난주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만 이 가운데 다우지수의 경우는 지난 2월부터 지속된 상승 추세선을 하향 돌파하는 큰 폭의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과연 이후에도 하락 조정의 폭이 지속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인가가 위험 통화들의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중국 경제 지표가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위험 통화들의 약세를 제한시킬 수 있고요. 여기에 달러 원의 경우는 월말 내고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율은 제한적인 상승세 정도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1,020원대 후반대 중심의 거래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자, 세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이 나와 있네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또 KTX 호남 고속철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설사들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양 DNU는요, LG 이노텍과 라이파이 상업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현대제철 같은 경우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오면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일단 현대제철이 이 판매량 증가 그리고 고로 원가 하락으로 인해서 지난 2분기에 굉장히 좀 깜짝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고요. 2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3,589억, 시장 컨센서스를 일단 상회를 했고요. 영업이익률 자체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있어서 좀 서프라이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강판이나 우려 등의 어떤 이
시장의 어떤 걱정거리 이런 부분들을 좀 깔끔하게 날려주지 않았나라는 호평들이 좀 쏟아졌고요. 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좀 오늘 주가가 좀 세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영업이익이 일단은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2분기 실적 호조, 하반기 원가 하락 이런 부분이 당분간은 좀 이 현대제철에 대한 투자 심리의 개선으로 좀 다가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제시가 됐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8만 원을 좀 극복을 하느냐 못하느냐 저는 이 부분이 좀 중요시 될 것 같습니다. 일단 8만 원 가격이 120선 정도 되는데 주봉상으로 120 주선 정도 되고요. 일단 8만 원이 돌파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일단 뭐 8만 원만 좀 극복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9자까지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8만 원을 좀 돌파하고 안착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 호남, 이 KTX 호남 고속철도 사업과 관련된 담합 의혹 이런 부분들로 건설사에 대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아니죠. 과징금은 아예 부과를 받았죠. 일단 대우건설도 일단은 내리고 있고요. 뭐 현대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대부분의 대형 업체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이 KTX 호남 고속철도 건설공사를 담합해서 입찰가를 높인 건설사에 대해서 시정명령 거기다 플러스 4,355억 원의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등 주요 건설사를 포함한 약 28개 건설사가 대상이고요. 이번 과징금은 역대 이 건설업계 담합 과징금 사건과 관련해서 최대 규모라는 점, 이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안 좋게 시작을 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뭐 전체적으로 오늘 다시 좀 돌려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LPG 가격 담합에 이어서 역대 2위 규모의 이 과징금 규모인데 뭐 시장은 그렇게 크게 개의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림산업도 그렇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양봉으로 좀 돌려놨고 대우건설도 일단은 밑에서는 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투자 심리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걸 극명하게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유양 DNU 같은 경우에도 좀 급등을 했는데 이 LG와 라이파이 상업화 이 부분에 콜라보레이션 코어를 한다는 얘기 때문에 좀 올라왔죠. LG 이노텍과 빛으로 통신하는 라이파이 기술 상업화에 나선다는 소식 때문에 유양 DNU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LG 이노텍이 유양 DNU와 가시광 무성통신 일명 라이파이 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그러니까 MOU를 맺었다고 밝혔고요. 유양 DNU 같은 경우에는 라이파이 송수신 모듈을 만들고 LG 이노텍은 다양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마케팅을 좀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오늘 기대감을 좀 받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고 근데 일단 모멘텀이 나오면서 좀 밀린 것은 사실이고요. 이 라이파이가 뭐냐 LED 조명의 깜빡임 자체를 주파수처럼 활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게 눈에 띄냐면 와이파이 기존의 와이파이보다 100배 이상 빠른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는 기술력인 것 같고요. 이 부분 때문에 일단 오늘은 유양 DNU가 좀 플러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세 종목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중공업이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백신 수산주들이 조류 독감 확진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경인양행이 사카린 확대 허용수의 전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삼성중공업이 뭐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매출액이 한 3조 1,000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한 2,600억 정도 나왔다고 얘기 나오는데 뭐 해양 플랜트 쪽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수주가 나왔었고 또 거기에 입금됐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때 엄청난 큰 규모의 적자가 나온 다음에 좀 빠르게 흑자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조선주들 좀 흐름이 좋죠.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좀 신규 수주, 대규모 수주 얘기도 나오면서 거기에 맞물려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이 같이 맞물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세가 변화가 되기엔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이 꾸준하게 좋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분기 때까지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원화의 강세에 대한 좀 우려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121선까지 반등을 준 것은 맞습니다만은 하락 추세들을 완전히 돌리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해서 지금 위치에서의 이제부터는 매물 공방이 좀 쌓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요. 3만원을 안착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엿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제한된 반등 엿보시고, 최근에 조선주들 좀 올라오는 부분들 띄고 있는데 뭐 현대중공업도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도 최근 들어 조금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라는 거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견인인 양행이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아침에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사카린을 좀 확대 적용하겠다. 뭐 사카린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미지가 안 좋죠. 옛날에 이제 삼성 쪽에서 뭐 제가 태어나기 전인데요. 어쨌든 뭐 불법, 밀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무슨 독약 제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름도 좀 사카린이라는 좀 이상한 용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프로를 봤을 때도 사카린이 설탕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독성이 떨어지고 소량만 사용하더라도 그 단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안 좋았던 이미지 때문에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오히려 설탕보다도 더 좋다라는 것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뭐 빵이라든지 뭐 유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대 적용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경인양행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사카린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중국산 제품 대비해서 불순물이 거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죠. 근데 어쨌든 이제 경인양행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경인양행 자회사가 이제 만드는 것이고, 뭐 사카린이 뭐 엄청나게 고가의 제품은 아니겠죠. 그냥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좀 저가인 제품, 그 단가 자체는 좀 낮을 것이고, 또 확대 적용된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폭발적인 영업이익 증가를 기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것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죠. 지난 4월 달부터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상승세를 띄워주는 종목군들, 특히 이제 이번에 보신다라면은 이런 호재가 있어서 올라왔든 어찌됐든 매물대를 갭으로 돌파시키면서 상승세를 보여준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 목표가 설정은 일단은 4,000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한 8,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이상으로도 갈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 4,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고, 다만 아침에 뻥 하고 뛰었다가 차익 매물 쏟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좀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계신 분들은 한 7,150원 정도 지지라인 정도 혹은 7,100원 정도 지켜진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 좋겠다. 어쨌든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호재가 좋게 작용한다라면 더 갈 수 있다라는 거 언급해 드리고 싶고요. 7월 말 한여름에 조류 독감이 발생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뭐 전남 한평 농가 쪽에서 발생을 했다고 하죠.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는 뭐 구제역이 발병해가지고 이런 백신주들이 한번 움직였었고, 또 오늘 같은 경우 조류독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날씨 대비해서 동물들이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리가 42,000마리, 닭이 2,000마리 좀 폐사 시켰다고 하는데, 다만 지금 뭐 가을로 가는 시즌이 아니라 뭐 9월 초까지는 계속 한여름,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중복인데 엄청 더운 날씨가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기에 대한 이슈는 제한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백신주들은 의외로
구제역하고 조류독감이 동시에 좀 얘기가 나온 것이고, 물론 이게 확산 여부는 크게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워낙에 백신주들은 이런 걸에 대한 이벤트로 올라왔던 부분들은 다시 소멸하게 되면 하락하기 때문에 조금은 접근하시다도 조심히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수산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죠. 사조 오양도 좀 2% 정도 올라오고요. 동원수산도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또 반대로 수산주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봄이거나 겨울, 가을 정도만 된다라면 수산주들 좀 더 갈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여름이다 보니까 또 여름엔 또 수산에 대해서의 리스크,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선택을 했을 때 돼지나 육개나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개의치 않고 먹습니다만, 여름 같은 경우는 생선 같은 경우에 조금 꺼리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수혜도 있는다고 보기가 좀 쉽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체크하실 때 어쨌든 뭐 구제역, 뭐 조류독감 이런 것에 대한 반사 이익은 좀 더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텔신라고요. 외국인의 매수에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SK텔레콤인데요. 2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구글이 미국판 아프리카 TV인 트위치를 약 1조 원에 인수한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주면서 아프리카 TV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역시 실적 시즌이라 실적 얘기들이 좀 많네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서프라이즈한 실적 때문에 오늘 신고가 또 나왔는데,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분기 영업이익이 328억 7,300만 원, 전년 동기도 비해서 한 1.5%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 매출액이 31.4% 정도 증가한 7,090억 정도 넘게 나왔고요. 당기순이익이 210억 7,700만 원으로 55.2%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일단 335억으로 좀 집계가 됐는데, 면세 부분과 전사 매출액 자체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일단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한 260억 수준 정도 되는데, 역시 시장 컨센을 좀 상회하는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 서울호텔 이용률이 기대 이상으로 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고요. 면세 부분 쪽은 원가율의 효율화 이런 부분으로 수익성이 근원적으로 좀 기본적으로 개선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신고가가 나왔는데, 역시나 좀 뭐 실적 모멘텀이 좀 발표가 되니까 윗꼬리를 달고 좀 밀리는 모습, 이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더 기대감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SK텔레콤 역시도 2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3%가 넘는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동통신사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금주에 줄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개사 중에 SK텔레콤만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개선된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전망들이 나오면서 일단 오늘 강세가 좀 보여주고 있고요. SK텔레콤의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 좀 넘는 수준의 증가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나 실적 발표 때문에 좀 오르는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25만 원 전까지 한 24만 원 후반대까지 매물대가 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과연 좀 쉽게 뚫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뭐 일단 직전 고점이 25만 1,000원 500원 정도인데, 일단 25만 원 좀 안착시켜 놔야 직전 고점을 좀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아프리카 TV입니다. 일단 아프리카 TV가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구글이 미국판 아프리카 TV를 1조에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반사 이익을 좀 보고 있는데, 이 구글이 미국판 아프리카 TV인 트위치라고 하는 회사를 약 1조 원에 인수한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내용은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 구글은 5천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비디오 게임 온라인 생중계 서비스의 회사인 이 트위치를 인수를 한다고 하고요. 인수가는 10억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트위치는 이 사용자들이 자신의 게임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거나 녹화하면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이 국내에 있는 이 아프리카 TV와 굉장히 좀 유사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프리카 TV가 굉장히 좀 반사수혜를 받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32,000원대에서 꼬꾸라지느냐 아니면 33,000원대를 돌파하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33,750원이 직전 고점인데 일단 33,000원을 좀 돌파해내면 이 직전 고점에 대한 트라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권주들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한화투자와 대신 등에서 신고가를 기록했다는데요. 이 소식 전해드리고요. 한국전력은요, 실적 개선 기대감에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크루셜텍은요, 패터닝 기술 특허 취득 소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소식 전해주시죠. 네, 증권주들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신고가를 오늘도 연출되고 있고, 시장이 0.5%대 아침 30분 만에 급반등하면서 2044포인트, 제가 이번 주 내로 2100포인트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한 모습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는 거, 증권주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해서 수익성이 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증권들도 충분히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접근하실 때는 대형 증권사 위주로 삼성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순으로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접근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 중소형주 증권들은 다소 조금은 제한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크루셜텍이 전체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터치 일체형 지문 인식 모듈, 커버 글라스라는 멀티 코팅 방식에 대한 개발이 완료됐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유리축 기판에다가 멀티 코팅 방식을 입혀가지고 지문 인식도 좀 수월하게 하고, 그리고 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표현도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죠. 만약에 이것이 이제 확대가 된다라면은 카메라 액정 쪽이나 휴대폰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보안 쪽으로 해가지고도 조금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크루셜텍이 생각보다 조금 좋지 못한 주가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뉴스로 인해서 실적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일시적인 단기 뉴스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회사의 방향성은 좀 지켜보면서 접근하시고요. 성장성에 대해서 혹은 앞으로의 지문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된다라면은 보안 쪽에 대해서는 크루셜텍도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목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는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한국전력이 6월달 전기 판매가 생각보다 높았다 얘기가 나오면서 의외로 2분기 때 높은 실적을 발표할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5,400억을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전력은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한 39,000원대, 4만원을 이제 다시 터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 큰 흐름에서 봤을 때 한국전력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연말에 가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한 45,000원대 이상에서 주가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락으로 보여주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정 부분은 보유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우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증권사별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전략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코스피 시장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되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중요하다. 외국인 수급 확인 후에 시장에 대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대외 불확실성과 내수 부양책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포트폴리오는 유지하며 관망 전략을 유지하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은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의 최희승 차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 앞서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10일 연속 순매수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관도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순매수에 동참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코스피 시장의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당분간은 좀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상승 추세선 상단을 2050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2050포인트를 지금과 같은 수급이 유지되면서 돌파해 준다고 했을 때에는 돌파 이후에 일시적인 눌림목 나왔을 때 재차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별주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에 소폭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양호한 흐름은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아직 양호한 그런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판단되고 계속해서 지금 실적 발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만큼 실적에 따라서 개별주 장세는 당분간 좀 유지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팁은 더 경기 회복 수혜주 위주로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던 화장품 종목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혜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군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대형주 시장 정리를 해드리면은 업종별로는 은행, 증권, 건설, 화학 등 순환매 시장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는 하반기의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LTI나 LTV나 DTI 완화를 통한 부동산 활성화 정책 여러 가지 등을 봤을 때에는 원화 가치의 어떤 하락에 의한 기저효과에 의해서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좀 반등세 나올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수출주들도 좋겠지만은 지금 이제 내수 쪽으로 은행, 증권, 건설, 화학 쪽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리듬을 잘 타면서 순환매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의 최희승 차장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맹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시장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2043포인트, 2040포인트를 돌파를 해 나가고 있죠. 제가 시장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간다라고. 자, 기획물로까지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제가 이 시간에 간다 3000포인트를 외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쉽게 빨리 차익을 실현하려는 욕구가 지금쯤 막 들끓어 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은 차분해지셨죠, 그죠? 그래서 간다 3000포인트 오늘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여전히 상승 가닥세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저점을 높여나가고 고점을 횡보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시세 분출하는 부딪히는 구간이 나온다. 즉, 이 부딪히는 구간에서 강한 시세 분출이 나올 것이고 그때 분명하게 시장은 이유를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국내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기 부양책인데요. 이 경기 부양책이 제가 보니까 이 증시 부양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 증시를 들어올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동전 이제 잘 없습니다. 동전만 있으면 어디로 자꾸 한쪽으로 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1000원짜리도 요새 잘 안 들고 다닙니다. 바로 그런 점들 참고해 보신다면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 당연히 이 증시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아베가 있다면 우리나라에 최경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아베노믹스가 우리나라에는 지금 최경환 노믹스로 발동을 하고 있고, 그런 점들이 여러분들 바로 증시가 지금 강한 상승세를 만들고 있는 요인입니다. 또 하나, 자, 금통위 고집쟁이 금통위 김중수 총재가 금통위 총재가 바뀌었어요. 그죠? 한국 하는 총재가. 자, 그러면 이 금통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신임 총재와, 자, 한국은행 총재와 얘기를 나눴는데, 최경환 대표가, 자, 이제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자, 금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눈 바가 없다. 하지만, 자, 경기 부양에 대한 공통된, 인식은 서로 가졌다라는 얘기를 했죠. 바로 압박을 가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통위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압박하지 않겠다.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게 압박입니다. 같이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인식을 같이 해놓고 나는 금리를 계속 동결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달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경기 부양에 대한 분명한 부분들 중에 금통위 금리 인하도 들어가 있는데, 자, 왜 이렇게 그러면 압박을 가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금통위에 압박을 가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누르면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회유책이죠. 뭐,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로 당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근과 채찍이 있잖아요. 그죠? 이 당근 쪽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 압박은 가하지 않는데,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를 하는 분위기를 지금 몰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다음 달 어느 정도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도 역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딱 때마침 맞물려서 ELS 만기가 7월 달에 몰려 있습니다. 이 ELS 만기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더 이상 꺼트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ELS 요새 상품 선전 많이 합니다. 어느 선을 넘지 않으면 남녀가 이래 가죠, 그죠? 어떤 곳에 가는데 어느 선을 넘지 않으면 자, 이 상품에 대해서 다 지급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죠? 차범근 감독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예. 이해하기 좀 쉽도록 해놨죠. 근데 그 선이 어느 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면서 ELS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상품을 왜 판매하고 있느냐 하면, 이제 만기가 도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상품들이 막 등장을 하거든요. 자, 이 ELS 상품의 만기 도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ELS 상품 만기가 도래한, 그 대형주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 대형주 위주로의 강한 반등세가 어느 정도 예상이 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7월 말 기준으로요. 근데 이 7월 말까지는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변동성이 조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거의 지금 나오기에는 조금 희박해 보입니다. 이제 만기가 도래하니까 더 이상 꺼트릴 이유가 없다. 계속 기관들이 자, 낙폭 과대인 대형주 위주로 지금 막 주워 담습니다. 특히 ELS 만기 도래된 상품에 대해서.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드는 쪽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주말에 강연회를 갔습니다. 대구 부산 강연회를 갔는데 두 군데 다 너무 많이 오셨어요. 대구는 진짜 제가 간 일에 처음 한 130분 정도 오셨고, 그다음 부산은 자리가 모자라서 서서 들으실 정도였는데, 자, 거기서 아침 방송을 많이 보시나 봐요. 이 방송. 언제 3,000포인트를 가냐고 물어봅니다. 그죠? 언제 3,000포인트를 가느냐. 자, 물론 시기가 중요하죠. 그런데 3,000포인트라고 얘기 드린 가장 주요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장에서 차익 실현을 할까 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제가 우려해서 그렇습니다. 가는 시장에서 굳이 잘 달리고 있는 말을 여러분들이 자꾸 목을 치실까 봐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들고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올라갈 섹터들 다 올라갈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강한 상승장이 오면 전체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전부 다 드는 장은 아니에요. 그만큼 증시가 투명해졌고 그게 첫 번째 이유죠. 두 번째는 가기는 가요. 다 가는데 자, 어느 게 주도주군이냐는 얘기입니다. 간다고 다들 똑같이 1%씩 가고 다들 똑같이 2%씩 가고 이런 시장은 아니에요, 여기가. 그러면 갈 때 분명히 많이 가는 섹터가 있을 것이고 지금 가더라도 조금 적게 가는 섹터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지금 아침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간다 확 간다, 간다 또 간다. 이거 가는 시장이죠. 간다 훅 간다. 이거 떨어지는 시장입니다. 덜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증권주는 답이 없습니까? 증권주도 조금씩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폭이 크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보시라는 얘기였고, 자, 이 아침 방송을 굉장히 많이 시청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어느 주도주군이 자 이제 하반기에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7월 1일 전까지 어떤 주도주군에 대해서 쫙 설명을 드렸어요. 전체적으로는 사물 인터넷 시장이 주를 이룰 것이고 그 사물 인터넷에서 디테일하게 나온 것이 자 모바일, 스마트 기기 쪽입니다. 모바일 D램, 그래서 SK 하이닉스 강조드렸던 거고. 자, 그 밑으로 또 세부적으로 나왔던 게 스마트카 시스템,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밀러링 시스템, 그래서 MDS 테크 말씀드렸죠, 그죠? 통신 장비, 오이 솔루션 말씀드렸던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 쪽으로는 소리바다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금 종목들이 자 한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까지 계속 지금 목표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전문가가 여러분들 자기 일자리를 두고 헌을 하겠습니까? 예. 예전에 그 허준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궁중법도에는 희연이 없다 할 말이 나옵니다. 허준이 구안화사를 며칠 내에 고치겠다는 그 말에 만약 지키지 못하면 손목을 자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게 궁중법도에 희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증권시장에 희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 얘기가 과연 저도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 확신들이 맞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꼭 좀 참고하시고 시장은 여전히 상승 가닥세. 제가 간다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죠. 어떤 분들 계속 떨어진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간다를 주장했으니까 그 점도 지금 맞아 떨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제 말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행보를 지켜봐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 저 예병군에 대한 자세한 궁금증은 1577-7451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병군 멘토와 통화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자세하게 저희 1577-7451에서 자세히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시장 여전히 지금도 좋은 모습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이 최경환 노믹스의 부분, ELS 만기 부분 이런 것들이 또 8월장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내일 간다 확 간다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41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40선을 내두른 모습이죠. 코스닥 지수는 반면에 하락 전환된 모습입니다. 561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